자, 이제 93페이지입니다. 자, 93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이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 수학에서 0보다 큽니다. 이 정상제랬죠. 정상제. 자, 그 정상제 별표하시고 별표. 정상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달동네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온다. 화살표 반대 방향 음수. 요게 열등제라 했죠. 열등제. 정상제가 아닌 열등제. 반대로. 요 크기를 측정한 게 탄력성인데 이건 쉬워요.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분 나누어서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 XY 이 차이밖에 없어. 교차. 시장 간 교차한다 이런 뜻인데 시장 간 교차한다.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빌라 아파트 대치관계라면 앞서 우리 했습니다. 앞서 우리 했던 겁니다. 사실. 자, 아파트 값이 비싸면 아파트를 안 사고 빌라 증가한다 했죠. 빌라 삽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가격이 싸면 아파트 사고 빌라를 오히려 안 사죠. 빌라 Y제 수요는 감소합니다. 저걸 옆으로 놓고 아까 했었는데 나는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적게 사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빌라 수요를 증가하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겠죠. 앞에서 우리가 대체 관계일 때 이렇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요걸 분모 놓고 요걸 분자에 올렸을 뿐이라. 크기 측정하려고.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얼마나 빌라 수요량이 증가했는가 분자 관계로 크기 측정해보자. 그게 탄력성이니까. 자, 대체제일 때는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 적게 사고 빌라를 수요 증가하잖아. 빌라 수요 증가. 그럼 화살표 방향이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 수요가 올라갑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플러스 0보다 크게 돼 있어. 이때 대체제라. 자, 그 대체제 하는데 그것도 또 역시 별표. 대체제 하는데 별표. 우리 시험 나오면 대체제가 답이라. 반대로 아파트 값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아파트 사고 빌라를 안 사죠. Y제를 안 삽니다. Y제 수요 감소하면 Y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보완제일 때는 땅값이 상승하면 땅을 못 사니까 전원주택 수요가 반대로 감소해버리죠. 감소. 화살표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0보다 적다 이렇게 보완제 얘기할 수가 있다. 둘 놓고 답 찾으러 하면 대체제가 거의 우리 대체 선택 기회가 워낙 실무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답이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이때 오피셜 수요 탈성이 2라면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 아까 한 거지. 한 문제죠. 여기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다른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자, A 분 나눠서 A제 가격이 5% 상승할 때, 이때 B제 수요량 다른 제하죠. A제하고 B제는 다른 제하입니까? 다른 제하 B제 수요량이 10% 증가. 자, 10% 증가했대. 이때 10% 증가하면 이게 무슨 제하일까? 이거부터 일단 판단해 봅시다. A제 가격이 5% 상승하니까 B제 수요량이 증가한 관계다. A제가 비싸면 A제 안 사고 대신 다른 걸 샀죠. 대체관계지, 대체관계. 이건 대체관계다, 대체제. 바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제 가격이 5% 상승하니까 C제 수요가 5% 감소했지. 자, A제 가격이 5% 상승하니까 C제 수요가 5% 감소했답니다. 그럼 이 두 관계는 화살표가 반대로 갔으니까 음수고 당연히 보완제겠지, 보완제. 보나마나. 자, 땅값이 5% 뛰니까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전원주택 건축 수요가 감소합니다. 건물 수요가 감소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서로 보완관계지, 보완관계. 그래서 보완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크기를 쓰라 하면 이 크기는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만 1이겠지 당연히. 5%니까 1이죠. 요건 5% 10%니까 얼마다? 2배. 탄력성은 2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A제와 B제와의 관계는 A제 비싸니까 A제 안 샀기 때문에 안 사고 B제를 샀다. 대처관계지. 그 다음에 A하고 C는 반대죠, 반대. AB와 반대니까 보완관계. 답 몇 번? 1번 답. 1번 답. A와 B 관계는 대체관계이고 A와 C 관계는 보완관계다. 그래서 1번 답이다. 우리 시험 어렵게 나오면 이 탄력도가 얼마냐 하고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게 주로 시험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건 접어두고 앞 문제. 문제가 인쇄할 때 겹쳐서 그래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했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이제 응용해서 한번. 수직선은 뭐랬죠? 시장판을 갖다 놓고 이제 수직선은 뭐다? 완전 비탄력. 꼼짝달싹하네. 수요 같으면 돌할망이고 공급은 돌할방. 전혀 비바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은 뭐다? 완전 탄력.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일 때는 사는 측면에서는 직각상구선이 되면 한 단위 탄력이죠. 단위 탄력. 서 있으면 기울기가 가파른 서 있는 수역선은 비탄력. 누워 있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이랬죠. 탄력적이다. 그 1을 판단 기울기가 1보다 적다 비탄력, 1보다 크다 탄력적. 이렇게 빠른 속도로 테스트 해야 됩니다. 탄력, 비탄력. 자,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근본적인 나오는 이유는 뭐랬습니까? 어려운 말인데. 역시 여기도 대체란 말이 나오죠. 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성질이 높으면 탄력적이고, 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대체성 성질이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우리 새집하고 헌집하고 비교합시다. 새집하고 헌집하고 어느 게 개수가 많다? 헌집이 개수가 훨씬 많죠. 새차하고 중고차하고 어느 게 거래가 많이 됩니까? 중고차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 탄력적이죠. 탄력적. 주택이 또 헌집이 중고주택이
훨씬 더 개수가 많다. 이 탄력적이라. 새 집은 비탄력적.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 자, 공급. 시장판. 앞으로 이제 시장판 올 때 수익선은 P, 수평선은 Q 이렇게 바로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영의학자로 빨리 자꾸 언급하다 보면 금방금방 정리가 돼버려요. 시험 칠 때까지 단순 압축해서 바로 빨리 속도가 되집니다. 우리 1차 시험은 스피드 게임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살려야 합니다. 민법은 문장이 지문이 일정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리죠. 학교론은 알면 금방 찍어볼 수 있어요. 학교론에서 시간 전략형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계산형 그림형은 시간 엄청 전략이 됩니다. 계산 그림은 어려워서 못 푼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시간 전략 정답, 시간 전략에서 좋아, 점수 취득에서 좋아, 양쪽 보너스 있어요. 계산형이 그렇게 쉽고 빠르다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 한번 가봅시다.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PQ 이렇게 바로 빠른 속도로 언급해도 좋다. 자, 공급 쪽 연자, 공급 쪽에 오면 이건 아까 수요 쪽이고 수요. 공급 쪽에서 수익선은 뭐랬습니까? 수익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 원점에서 출발하면 단단히 탄력. 잘했어요. 자, 서 있으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 표현했죠. 비탄력이다. 서 있다.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다. 그래서 여기도 1을 기준으로 1보다 적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적. 수학적으로 세 가지로 나오죠. 세 가지. 아까 수학적 표현, 그림 표현, 그다음 말로. 그 세 개 중에서 하여튼 수요자든 공급자든 이 수요자 머리 뚜껑 열어봐도 공급자 머리 뚜껑 열어봐도 마찬가지라. 오른쪽 머리는 그림학이죠. 감성학. 왼쪽 머리는 수통계 논리, 이성학. 가운데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삽니다. 이렇게 갖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머리 구조도 이렇죠. 이 셋 중에서 이 서리쿠션을 돌려야 되는데 이 다 우리 시험 나옵니다. 중요한 경제론, 투자론에서는 이거 다 나와요. 감정평가론. 중요한 파트는 저 세 가지 다 표현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그럼 이 셋 중에서 기하에 제일 편한 게 뭐다? 그 그림 와양이 제일 편하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와양 수요, 우상형 공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여기다 기울여 시켜보면 되고 이걸로 말로 수학으로 풀었으면 돼. 그냥 풀었으면 돼. 단순하게. 이 두 개 합치니까 결론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면서요.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이런 그림으로 결론, 이 균형점, 점에 대한 해석 해주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96페이지 한 장 넘기시가 96페이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제 잠깐 복습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그 96페이지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수요, 우하양, 공급, 우상량 가운데 균형점, 균형점이죠. 이 점은 균형점이죠. 균형점.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파트 수요가 증가, 우측이동하면 요걸 우측이동, 수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요 증가, 우측이동.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거래량은 증가한다 했죠. 하여튼 이 수요가 증가한다 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무조건 양은 그대로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 그대로 말을 쓰면 됩니다. 근데 가격은 조금 봐야 됩니다. 가격은 한번 훑어봐요. 지금까지 해봤자 PQ 이 둘밖에 없어요. PQ 둘만 확인해 주면 돼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당연 증가하지. 증가했으니까 당연 증가하죠. 가격은 아파트 수요 증가하면 상승합니다. 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다 또는 좌측 이동.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 또는 수요 감소. 그럼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죠. 점에 대한 해석. 그걸 빨리 하면 돼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감소했으니까 감소.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자, 요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공급 측면에 보면 공급, 원균형점에서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선이 우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죠. 공급 증가 우측 이동. 요게 새로운 균형점이죠. 자, 이 점에 대한 원점에서 이렇게 흘러 돌았지. 그럼 이 점을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가격 하락. 균형량은 증가했으니까 증가하지 뭐. 증가했으니까 증가하지. 근데 공급이 감소했대요. 좌측 이동.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이렇게. 그럼 요 새로운 균형점. 요 균형점이 절로 이동했잖아요.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가격 상승하고 감소했으니까 거래량도 감소하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양은 증가, 감소 그 용어 그대로 따라가면 돼. 양은. 근데 가격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증가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아파트 공급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 싸진다. 당연하잖아.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그때는 당연히 희소성이 커지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예? 용어가 반대인 것 같지만 당연한 얘기죠. 시장판에서는. 그래서 그 혼자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거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제일 나오고 이거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우측에 그 97쪽에 보시니까 우측에 이제 어마어마한 중량기 나오죠. 우측에 보시면 그 밑에 네 가지씩 해가 4, 4, 16,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 자, 그 16가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지난해도 시험 나왔고요. 이걸 아시면 이제 점의 이동, 점 해석 다 됩니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복점인지 뺄점인지 한번 봅시다. 자, 결론을 보면 균형점이 제가 점 해석 잘하면 된다 했죠. 금방에 우리 수요가 증가하면 여 위에 점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여 아래 점이고 이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 점 했고 공급이 감소 저 위에 점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점이고 이렇게 점 5개. 점 5개에 대한 해석을 했다고요. 점 5개 점. 그런데 이제 그 점 5개는 기본이고 그 말고 수요 공급이 동시에 움직인다. 아파트 수요 공급이 동시에 움직인다. 현실도 동시에 움직이지. 현실도. 동시에 움직일 때 이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또 모르는 점하고 4개 점 있어. 4개 점. 또 요 점, 요 점, 요 점, 모르는 점 이렇게 4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건 이제 확인하면 돼. 자, 봅시다. 수요 공급이 움직이가 이 점으로 왔다. 이 점. 이 점이 왔답니다. 요 점이 온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가 증가죠. 요렇게 증가해야 되고 공급도 우측 이동해야 여기 만나지. 우측 이동해야 요 점에서 만나요. 아파트 수요가 100채 증가했고 공급이 100채 증가하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이 점 증가하죠. 그죠?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떨까? 가격은 맞아요. 저러시네. 똑같아. 가격은 불변. 요거는 그지? 왜? 수요가 100채 증가했고 공급 100채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이잖아. 불변. 잘하시네. 똑똑하십니다. 이 어려운 것도 다 하시고. 자, 그 다음 이 점에 해석. 이 점 해석. 자, 이 점은 수요는 많이 증가해버리죠. 공급은 조금 증가하고 공급이 70채 증가했는데 수요는 200채 증가했대. 그럼 130채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 130채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는 이건 당연한데
거래량 증가하는 건 당연한데 가격이 어쩔지 확인해야 되거든.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뻔하지 뭐야. 상승이지. 그치? 상승이지.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게 답이죠. 왜? 아파트 수요가 공급 증가보다 더 많으니까.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가 크면 가격 상승하는 거지. 아파트 수요 증가가 크면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죠. 공급 증가는 70채인데 수요 증가는 200채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 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점. 자, 이 점은 무엇이 많이 증가했다? 수요, 공급 둘 중에서. 공급. 잘 하시는데. 공급 증가가 크죠? 여기서 이만큼 우측 이동했으니까. 수요 증가는 쬐끔이죠? 그치, 그치? 그 공급 증가가 크면, 아파트 공급 증가가 크면 가격은? 그렇지, 하락하지. 하락, 이게 답이지. 얘는 뭘까요, 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얘는 막연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시장 지역에 인구가 들어온 바람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축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알겠는데 공급이 얼마나 증가했고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실무상은 실물 경제는 예측 불허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거의 잘 몰라요. 그게 실무라 이게 실무. 그럼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는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몰라. 모르면 안다 모른다?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면 모르는 거야.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모르는 게 답이지 이게.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 캐야. 공자님이 뭐랬으면 공자님이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아는데 그게 안 그래.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점은 수요 증가가 더 많죠. 공급 증가보다. 요 점은 공급 증가가 더 많잖아. 공급 증가가 많으면 가격 하락하는 게 맞고 수요 증가가 많으면 가격 상승하는 게 틀림없는데 이 모른다 하는 이것은 얘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는지 몰라. 그러면 안다 모른다 가격 증가했는지 모른다 이게 답이라. 그래 되지? 오케이 잘하시네. 이 한 판 알면 다른 것도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번 해봅시다. 이것만 또 하루 종일 가 있을 일이 아니니까. 자, 요 밑에 해볼까? 어느 거 해볼까요? 위에 거. 오케이. 요거 해봅시다. 위에 가면 위에. 자, 요 놈은, 수요가 증가다, 감소다? 수요 증가. 맞네. 공급은 증가다, 감소다? 공급 감소. 좌측 이동이니까 감소네. 그러면 수요 증가가 100채라면 공급 감소는 몇 채겠습니까? 수요 증가가 100채, 공급 감소 100채. 맞네. 증가가 플러스가 100채고 수요 쪽에 공급 쪽에 감소가 100채면 수요는 플러스 100이고 공급은 마이너스 100이다. 두 개 합치면 얼마다? 빵이지 빵. 변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오죠. 여기 균형량은 불변 하나 여기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은 수요 증가가 큽니까? 공급 감소가 큽니까? 수요는 요만큼만 증가했지만 공급 감소는 엄청 감소했죠. 공급 감소가 크다. 수요 정부는 100인데 공급 감소는 130이라. 그럼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30이잖아요. 수량은 줄어버리지. 반대로 줄어버리지.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하는 요게 답이고, 가격은 보나마나 뭡니까? 가격은 저 위에 있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죠. 가격은 상승하지. 아파트 수요 증가도 가격 상승이고 공급 감소에도 가격 상승 요인 아닙니까? 상승, 실무상은 폭등 이렇게 얘기되고, 그냥 우리 이론상은 상승이다 하면 되지. 부드럽게. 그거 당연한 얘기고. 이어서는 양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 공급 감소가 크다.
수요 증가가 엄청 많지. 공급 감소는 조금. 그럼 수요 증가가 플러스 100인데 공급 감소는 70이라. 그럼 이건 플러스 30이지. 수요 증가량이 많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이동하겠지. 세 번째, 우측 이동. 새로운 균형점은 우측 이동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몰라. 자, 몰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감소한 거는 맞는데요.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많이 증가했는지 덜 증가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몰라가 답이지. 그지?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지.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시장판. 자, 그래서 제가 점 해석을 잘 하시면 되죠. 그렇죠? 결국 해봐야 총 가위수 해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4, 4, 16. 총 몇 가지다? 16가지지. 16가지. 이런 거 열 필요도 없습니다. 열 필요도 없고, 그냥, 요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림. 그 밑에 그거 이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말로 16가지 되는 그걸 이어오고 하는 게 전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불안전하고 머릿속에 쓸데없는 암기가 자꾸 늘어납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X파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 딱 그려가지고, 십자가에 해당하는 이 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오른쪽 왼쪽 있고, 오른쪽 왼쪽 있고, 그 다음에 몰라 이렇게 4개 적어봅니다. 이해를 잘 하시네. 예? 집에 가면 또 몰라. 가장 정확하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다 못 그렸지?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찍어요. 생각하면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합격한다. 아무 생각 없이,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찍어야 되지만, 이거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찍으면 대단한 실력이죠. 사실상 그 그림을 안 그려도 이해되지만, 그림을 해서 학습 반복, 나중에 되면 또 잊어요. 그때 다시 금방 복원이 됩니다. 한번 이해하고 까먹은 것은 금방 복귀가 될 수 있고, 이해 안 하고 그림 그려놓으면 역시 또 헤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여러 번 반복하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99페이지 Q. 아파트 시장에서, 봐요, 아파트 시장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X, 틀린 거 찍어라. 우하향 수요 곡선과 우상향 곡선 일반적인 거죠. 균형 상태 가정하며 다른 조건 동일. 자,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자, X파일에서 공급이 불변이지. 얘는 가만히 있고 수요가 감소한대. 자, 수요가 감소, 좌측 이동. 여기 세워놓은 그림이지. 이 수요라, 수요.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그러면 답 나왔죠.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하는 건 당연하고 아파트 수요 감소하면 아파트 값 떨어집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감소, 이 두 개 답이다. 그런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 상승할 경우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상승하겠습니까? 그렇지. 수요가 증가해야 상승하는데, 그렇지.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는데 가격 상승할 일은 없죠. 근데 만약에 수요 감소란 말을 안 줬다면, 다른 조건 일정하다 말이 없다면 현실적 복합 요인, 우리 두 개 믹스해갖고도 시험 출제합니다. 이제 두 개 섞어서 이자가 하락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자가 하락하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두 개, 변수 두 개를 줘가지고 지난해도 우리 계산형으로 나오게 됐어요. 두 개 변수.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죠. 일반적으로 단순 한 개만 주니까 단순하다. 그 1번이 맞다 틀리다? 가격이 하락하지 증가할 리는 없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합니다. 뻔한 소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점에 대한 해석, 수직선, 수평선, 점, 새로운 균형점, 균형점 아니라도 뭐 당연히 해석 가능하죠. 점에 대한 해석 잘하시면 됩니다. 복점이다. 그 다음 이제 99쪽에 가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나네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 요인은 다겠지, 다. 그 다다 이 말은 복합 개념. 이렇게 얘기되고, 때론 우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요인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앞에서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앞에서 언제 이거 얘기했냐면, 지난주 수업할 때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이거는 인문적 위치입니까? 자연적 위치입니까? 인문적 위치를 했죠. 이거 인문. 나머지 이건 자연이죠, 자연. 자연의 선물인 토지, 사람 손대기 이전 우주, 세상 상태, 자연하고, 그 다음에 사람 손댄 것, 이렇게 이분부로 나누게 했지.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론 가도 그대로 나온다고,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나누게 됐고, 그 다음에 법, 경, 기. 오케이. 법, 경, 기. 이렇게 해서 나눠봤죠. 법, 경, 기. 이것도 복합 개념 아니겠니? 전부 다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눌 때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요인이 얘기하고, 사회, 경제, 행정, 자연적 요인, 이렇게도 다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법, 경, 기, 법, 이게 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법, 경기, 사회, 경제, 행정적, 자연적 요인, 인문적, 자연 요인, 표현 방식, 보는 관점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내나 같은 겁니다. 이 몽땅 다 한마디로 뭐랍니까? 이거 몽땅 다 무슨 개념? 복합 컨셉이다. 다 함께 고려한 개념이다. 우리 시험 개념 이해 잘 하시면 되죠. 개념하고 원인 놓고 결과 묻고, 결과 놓고 원인, 그게 우리 시험 1차 문제니까 이해 위주. 그래서 복합 요인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야. 그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경기 변동의 개념이 뭐냐?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현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다. 사회주의하고는 달리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니까 시장에서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차이가 있다. 계획경제 같으면 이거 없죠. 이게 행정 여기 있으면 자주 하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는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변동폭이 사회주의도 물론 변동하긴 합니다만은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그 전적으로 맡겨지는 거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는 전체 다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넘기시고 100페이지에 먼저 그 변동선이 나온다. 변동선. 요놈은 자 순환 변동이네. 순환. 이 반복 순환하지 순환. 이 꼭지점에서 저 꼭지점까지. 요걸 이제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주기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하고 맨 아래 여기 하고, 이건 폭이죠. 폭. 진폭이다 이렇게 부르고 진폭. 뭐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진폭, 주기. 근데 요거 올라가는 한참 불황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걸 보고 뭐란다? 회복이다 이래놨죠. 회복합니다. 회복. 이 봄이라 봄. 그 다음에 상향시이다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호황 이것도 우리 시험 나오죠. 일반 경제에서는 호황이라고 부르지만 부동산은 조금 맛이 다르니까 상향국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끝에 내려오는 이게 뭡니까? 후퇴했다가 불황, 하향국면 이렇게 하향 또는 불황. 4개 국면으로, 이걸 경제학자들은 사계절을 비유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흐름이 거의 똑같아요. 봄에는 서서히 피잖아요. 여름에 화를 이루다가 가을에 식어들어가고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론 이걸 상승, 팽창, 확장 국면, 그 다음 내리막을 보고 하락기, 수축기, 긴축. 자, 이 상승기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상승기에는 매수자가 많습니까? 매도자가 많습니까? 매수인이 많죠. 매수인이 많으면 이때는 매도자 한 사람당 매수인이 여러 명 에워 사가지고 서로 뺏어갈라지, 이게. 서로 사갈랍니다. 그러면 누가 중심에서가 누가 옵션권을 행사해야겠습니까? 매도인이. 그렇죠? 매도인이. 제가 아래 문경에 뭐 태양광 하는 그 48만 명짜리 5만 평 그 태양광 하는 것도 그 매도인이 지금 아들이 또 태양광 또 사업한다고 갑자기 캔슬해가지고 조금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걸 작업을 좀 해야 돼. 매도인 중산, 매도인이 안 팔 수도 있어. 매도인이 살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매도자 중심시라는데, 이거를 매수자 중심하면 땡 틀려버려요. 그렇게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승기에는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바닥이다, 꼭대기다? 바닥이죠. 이걸 보고 하한선 기준 가격 이렇게 되는데,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4억 5억 그랬어요. 지금 상승기니까 5억 6억 더 높이 평가해도 되겠다 이제.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다. 여기다가 상해가 틀린 거 찍으라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락기는 이 투자가 부동산을 이때는 매도자 중에서 누가 귀빈이다? 이거는 매도자가 많죠. 매수자가 적지, 매수자가. 그래서 매수자 중심에 서고 매도자가 여러 명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자 중심 시장 이렇게 됩니다. 매도자 중심하면 틀려버리지. 그리고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이놈이 직전 거래될 때는
한참 좋을 때죠. 호황입니다, 호황. 한참 좋을 때 10억에 그랬대. 그보다 좀 낮게 9억, 8억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안 맞겠나?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라고 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죠. 거래사례 비교법. 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얼마인지 감정평가할 때 직전 꼭대기 이걸 보고 상한선 기준 가격이라 해야 되지. 여기다가 하한선 기준 가격 하면 틀린다고. 이게 엄청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상한선 기준 가격. 그리고 내리막이니까 그때 비해서는 좀 더 낮게 평가해야죠. 이렇게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 상, 하, 그 다음에 상승기는 수요 공급에서 살 사람은 많고 매도자, 매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기에는 수요 공급에서 살 사람이 없죠. 물건 내놔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매수자가 왕이지. 매수자 중심 시장. 매도자는 많다.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을 회피할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자가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요? 현실하고 다릅니다. 우리 경제 이론은 봤지만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고 이자만 높은 거, 제일 높은 게 어디냐? 이자만 가장 낮은 게 어디냐? 이렇게 항상 접근하거든요. 단순하게. 책은 책같이 심플한 게 없댔죠.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현실에다 매칭시키지 말고 현실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불일치한 것도 많아요. 자, 금리가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다? 그렇죠. 호황이지. 금리가 싸면 수요 공급이 다 증가하잖아요. 화랑을 이루지. 호황. 오케이. 그러시면 되고 호황 또는 상향시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먼저 답 나왔지. 다른 것도.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다? 하향 불황입니다. 그렇죠. 공실률이 공가율이 빈 사무실, 빈집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호황? 내려오는데. 요 네 개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 그렇죠. 겨울. 불황이죠, 불황. 공실, 공가. 많지게. 8회 손님 밖에 없다니까.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은 꽉꽉 다 찼어요. 호황이지. 자, 건축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곳은 건축 허가 건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대. 회복. 요 화랑 제일 많고 줄어들고 뚝 끊기고 이렇겠지. 그렇죠. 그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대로 판단하시면 되고. 다만 조금 커브가 약간 차이 있는 게 회복은 지역별로 시차별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복 시에 잘 찍으면 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호황은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그 다음에 후퇴가 역시 지역적으로 시차적으로 나타났다가 불황은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불황에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입니다. 요게 순환변동이죠. 순환변동. 그럼 걸어놓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걸 확인해 봅시다.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안정시장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회복시장하고 요 회복시장 요하고 요놈하고 상향시장 두 개만 봅시다. 두 개. 요 이번하고 다음에는 가을 겨울 이거 공부할 겁니다. 요 봄 여름 요거 봅시다. 봄 여름. 자, 회복시장의 개념은 경기 하강을 멈추고 저점을 지나서 상향 반등. 뭐 우리 보통 이걸 기술적 반등, 뭐 주가도 그런 소리 많이 쓰죠. 반등을 보이는 시장이다. 경기 회복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일시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지역적, 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역적, 시차적으로 부산은 봄에
대전은 가을에 이런 식으로 지역적 시차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통상이다. 자, 시장 상황은 금리는 낮아지고 회복할 때는 금리가 낮아지죠. 근데 뭐 줄 끌 필요도 없고요. 뻔한 거는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당연하죠.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렇죠? 계속 올라갈 게 예상되면 여기저기 사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후퇴 국면은 급속한 것에 비해서 회복 국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가 돈 벌기가 쉽다, 까먹기가 쉽다. 그렇죠. 까먹기는 쉽고 벌기는 어렵죠. 그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따박따박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회복 시장의 국면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럼 필요 없고 바로 동그라미 3번, 4번 내려가면 돼요. 3번, 4번. 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자, 이거는 지금 상승기죠. 상승기. 상승기 과거는 합니까? 상입니까? 합니다. 꼭 별표. 하한선 기준 가격이다. 이래야 돼. 하한선. 가장 안 좋을 때. IMF 금융위 우리 10년 주기설. 그 다음 4번. 부동산 전문 활동은 매수자 중시화 현상에서 도자 별표, 매도자 중시 현상으로 바뀐다. 상승기는 물건이 없잖아요. 매도자가 중요한 거지.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매도자는 상승기 매도자, 이거는 매수자이겠죠. 당연합니다. 매도자 중심, 매수자 중심. 상량시장도 마찬가지. 자, 가래 상량시장. 상량시장의 회복을 벗어나서 호황이란 말도 쓴다 했죠. 호황. 그 다음, 그럼 또 역시 동그라미 3번, 4번에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있어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입니다. 별표. 부동산 전문 활동은 파는 쪽은 가격 상승률이 점차 높아지므로 거래 성립 시기를 미루려고 하는 반면 사는 쪽은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 한다. 그 밑줄 쭉 끊으시고. 따라서 부동산 전문 활동에 있어서 토자 별표, 매도자 중시한다. 오르막이니까 오르막에는 매도자가 중요하지. 매물이 없어. 매물. 살 사람 많은데. 그래서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지. 그 다음에 우측 하단부에 보시니까 이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 변동이 있는데 그 몽땅 앞에다가 이제 이 순환이 아니고 비순환이 적는데 비순환. 금방 했던 이 사계절은 순환했죠. 순환. 이건 순환 변동이고 이제 금방 읽었던 그 계절적 변동과 그 다음에 장기 추세 변동 또 우발적 랜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건 이제 비순환이에요. 비순환. 순환이 아니다 이 말이겠지. 계절적 변동은 12개월 1년 단위로 주로 바뀌는데 봄은 꽃놀이, 여름은 시원한 부동산, 가을은 단풍놀이, 겨울은 따끈따끈한 부동산 활활 이룹니다. 매년 여름, 겨울 대학가 원룸 공실률이 많다. 요즘은 연중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건 계절적 변동에 속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매년 12월 건축 경기가 둔화됩니다. 겨울 추우니까 건축 경기 둔화됩니다. 이것도 계절적 변동이고 장기 추세, 이 장기 트렌드라 장기 추세 5, 60년 이렇게 나타나는 거 5, 60년 만에 우리 이 재건축, 재개발도 이렇게 걸리죠. 뉴타운 등, 뭐 도시 재생,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도시, 장기 추세 변동, 장기 추세 변동. 그다음에 우발적,
우발적, 영어로 쓰면 랜덤, 요놈을 영어로 쓰면 트렌드, 저놈을 영어로 쓰면 시즌, 계절 시즌, 트렌드, 요거는 랜덤, 어디로 튈지 몰라. 자, 우리 주가가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외부자 입장에서 주가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내부자로서 특별한 암시약 개발한 게 있다 하면 발표하기 이전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대박 칠 수 있겠지만 원칙으로 그건 불법이지. 자, 우발적, 랜덤, 어디로 튈지 몰라. 천재지변,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안다 모른다? 당연히 모르지. 전쟁이 언제 튈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근데 그 맨 뒤에 보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거 하나 별표주시고. 이게 시험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대, 어디로 튈지. 뭐 우리 금융정책도 LTV, DTI하고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지금 현 J노믹스에서 지금 현재 문정권에서 강남에 아파트값 내리려는 비싸다고 내리려는 LTV, DTI 규제 강화하고 다른 뭐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4월 1일까지 안 팔면 보이세 가세가 보이세 우리하게 나오도록 만들겠다. 빨리 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지금 올라가잖아. 어디로 튈지 몰라. 현미 씨가 자기 바른대로 안 간다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 어디로 튈지. 청와대하고 대결해도 이긴다니까. 이길라 한다니까. 게임이 안 돼. 결혼을 바이시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안타깝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 정책대로 따라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는 이거 의미는 정부 정책대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지난 정권에서는 금리가 싸니까 빚내가 집 사라 했잖아요. 지금 금리 올라가 보니까 큰일 났잖아. 가계부채 정부에서 트릭하는 그 같은 뭐 10년 주기실이 온다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나타나죠. 그 아니지만 10년 주기실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온다는 등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정부 정책을 활용은 하되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에 정부 하락하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파리 정부 정책이 다음 중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물으면 순환이냐 계절이냐 장기수냐 우발적 랜덤이냐 이게 답이니까 이게 불규칙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게. 자 그러면 규칙적인 순환하고 불규칙적인 이 세 개하고 합치면 부동산 경기는 어디로 갈지 안다 모른다.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여기 답이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됩니다. 그지?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되는데 뻔하게 알듯이 얘기하면 안 되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자기 시장판에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라는 걸 안다 모른다?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실무사는 잘 몰라요. 응? 너무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기를 한다. 불명하고 불규칙하고 몰라. 이거 알면 떼돈 벌지. 근데 우리 땅값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네. 땅값은 전부 다 상승한다고 기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상승 폭등해 봅니다. 온 국민이 땅값을 상승 기대하면 땅값 상승률이 가령 뭐 주가 상승이나 다른 금리보다 훨씬 높다면 너도 나도 땅을 사기 시작해서 투기 수요, 가수요, 실수요 다 붙어버리면 더 폭등해요. 땅값이 더 폭등 가속한다니까. 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상승 기대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상승하겠네. 더 상승하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수단이 훌륭한 투자수단이 하나 생겼네. 투자 대상이. 자, 바로 Q 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개 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옳은 걸 찾아라. O. 옳은 걸 찾아라. 1.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다. 경기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림도 없지.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 걸린다. 까먹는 거는 오래 걸린다. 금방 까먹을 수 있다. 까먹는 거는 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버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부 회복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고 까먹는 건 한 방이다. 그걸 보고 이제 버는 것은 따박따박 시간이 오래 걸리다. 미끄럼 타는데 미끄럼 쭉 타면 그만 빠져버려요. 그 요걸 우경사 좌 비대칭. 대칭 아니죠. 대칭 아닙니다.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버는 것은 힘들고 까먹는 것은 한 방이다. 기본적으로 이렇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도 또 주식이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 말에서 언어에서 틀렸죠. 상식적 대화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후퇴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자, 후퇴는 내리막이죠. 내리막. 하락기, 수축기, 긴축, 수축, 긴축. 내려가니까 내리막에 직전 쳐다보면 저 위에 꼭대기 상입니까? 하입니까? 상 맞죠? 상 맞다. 여기 맞고. 그 다음에 3번 상향 국면에서 여름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시기를 단결을 하고 매수자는 미루를 한다. 자, 오르막에서는 매도자는 더 늦게 팔려고 합니다. 매수자는 덜 올랐을 때 빨리 사버려 합니다. 덜 올랐을 때 빨리 사버리자. 그 상승기는 매도자는 늦게 팔려고 하고 많이 올랐을 때 매수자는 덜 올랐을 때 빨리 사려 합니다. 그 틀렸지. 반대로 돼 있잖아. 반대. 그 다음에 4번 후퇴 국면이란 하향시장 국면의 다음에 오는 자 후퇴 이 후퇴는 상향 다음에 오는 거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지. 틀려버렸지. 후퇴가 저 하향 가을이 겨울 다음에 온다. 자연의 순리에 거꾸로 가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하향시장은 겨울은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 한선이 되므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정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자, 하향은 내리막이니까 직전 거래 사례가 저 꼭대기죠. 상이죠. 상. 틀리지. 상인데 하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환 국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더라. 금방 봤지만 그 핵심 상하 그리고 매수, 매도자 중심 나머지 상식적으로 판단. 비순환은 계절, 장기 추세, 우발적 이렇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107페이지에 주위에 선행변수, 동행변수, 후행변수가 있습니다. 자, 선은 앞서 달리는 거지. 앞에서 달리는 거죠. 그거는 애를 가지고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기억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 자, 애를 보시면 선행변수에 애를 보니까 건축 허가 면적이 많아지면 앞으로 건축 경기가 좋아지겠죠. 우리가 여기서 다 이거 건축 경기 중에서도 대표로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 건축 경기가 좋아지겠지. 물론 상가라든지 공장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광이고 토지도 있겠지만 땅까지 합치면 채광이라는데 일단 이건 접어두고 중요성이 엄청 떨어지니까 주택 건축 경기 이게 부동산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하면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건설 수주 동량이 많으면 건설 수주 동량이 많아지면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 택지 분양 실적이 좋으면 역시 주택 건축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건축 자재 수요 동량 공실률이 낮으면 공실률은 낮으면 앞으로 많이 집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동행 지표는 같이 가는 거야. 건축 공급 지표. 건축은 공급이 아닙니다. 공급. 건축 공급. 동향 변수고 지금 망치 소리 많이 들립니다. 집 짓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수요 지표라. 1000세대 건축했는데 900세대가 분양되면 900세대 거래 산 사람이 있죠. 수요. 그래서 건축 공급은 1000세대이지만 수요는 거래량인 900세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수요 지표. 이렇게 한다. 수요 지표. 그 다음에 후행 지표는 건축 완공, 준공량이 많으면 옛날에 좋았었는데 적으면 옛날에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동행, 선행 간단하게만 받으시고 그걸 뭐 열 정도로 그렇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자, 그 다음에 건축은 뒤다가 공급 이래 쓰는데 공급. 건축은 공급이고 그런데 무슨 가격은 자 가격은 이거는 명목 지표입니다. 명목상 지표지 어느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호황이다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황일 때가 많지만 투기 수요 이런 걸 가세가 들어온 바람에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데 실제 이 Q 이게 증가해야 호황이고 이거 감소하면 불황이 이래 되거든. 이 실물 경제 이게 잘 돌아야 돼. 실물 경제. 근데 그 앞에 가격 P 곱하기 Q 하면 가격 아닙니까? 그럼 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 이건 아니다. 가격은 명목 변수에 불과합니다. 어디라도 그래요. 돈은 명목 변수에 불과합니다. 실질 지표가 아니니까. 내가 돈을 먹고 만족도 느끼면 배탈 나갑니다. 아니죠, 그지? 재화 서비스를 사용 수익을 많이 하고 효용을 느낌을 해서 그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지. 단 그 돈은 재화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가령 우리가 과일 제철에 제철 과일은 쌉니까 비쌉니까? 제철 과일은 이 거래량은 엄청 많은데 오히려 싸잖아요. 그 이게 제철 이게 호황이다 호황. 그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니까. 호황이라고 뭐 가격 올라가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가격은 돈은 명목 지표일 뿐입니다. 실질 변수는 다르다. 이건 회장이 그 돈 다 써가 자기 만족도 없는데 다 씁니까?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가 그게 아니잖아. 그냥 눈에 보일 뿐이야. 보일 뿐. 명목 지표일 뿐이다. 이 Q 서비스를 다 쓰고 하면 돈 버신 거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시야. 그래야 그 돈에 대한 실질 변수로서 재화 서비스를 느끼고 가는 거지. 그냥 돈은 가격 지표는 어느 시장에서도 명목 지표일 뿐이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거래량은 수요다 수요. 수요 지표다. 수요.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되겠지. 자, 사람 집을 대충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거미집 하시면 되는데 앞에 잠깐 남겨놓은 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어려운 거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거 너무 많아가지고 또 너무 어렵다고 야 학교는 너무 어렵네 대단히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용어 회복, 호황, 후퇴, 불황. 그죠? 그리고 아까 비순환 세 개 있더라. 무조건 단순화, 심플 이미지만 심어두시면 됩니다. 수험상은. 그러면 이해가 되면 응용 나오도록 축제가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고득점 바로 연결돼. 바로 고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둘둘 이어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본 흐름만 아시면 돼요. 기본 흐름만 아시면
고득점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